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원 네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내용이 좀 이 내용이랑 연결해서 하기에는 좀 강의가 길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잘랐는데 상당히 짧아서 좋았죠?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과제 내용도 상당히 적었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좀 간단한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 ATP를 또다시 분해하면 나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명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려면 우리 몸에 또 유기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유기물을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 음식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영양소들은 직접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지가 않고 너무 크기가 크죠. 너무 크기가 커서 우리 세포 안으로 이런 음식물을 직접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 세포가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양소를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크기로 아주 작게 분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그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이런 애들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세포 속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계를 소화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있겠죠. 이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있는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일단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는 세포 속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큰 영양소라고 하고, 이런 큰 영양소들을 아주 작은 영양소로 좀 쪼개야 됩니다. 그럼 단백질은 쪼개면 뭐가 나오느냐?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나면 단백질이 된다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큰 영양소, 그걸 잘게 분해하면 아미노산은 작은 영양소,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나오더라. 다음, 그냥 우리가 흔히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이런 애들 다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 이런 애들은 탄수화물들이 아주 큰, 분자량이 큰 다당류에 해당하고, 이런 다당류들은 탄수화물 한 분자, 아주 작은 단위체, 그 단위체 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기본적으로 모이는 기본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 하면 단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혼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혼자 있는 것을 단당, 탄수화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이당, 탄수화물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다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만 좀 확인을 하고 갑시다. 단당은 탄수화물이 혼자, 단위체가 한 개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애들이 포도당, 그 다음에 과당, 그 다음 갈락토스,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단위체, 단당류가 되겠고, 2당류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당류에는 엿당, 젖당, 설탕 이런 애들이 있고,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난 것을 엿당,
젖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만난 것을 젖당. 설탕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난 것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난 것을 젖당. 그 다음 포도당과 과당이 만난 것을 설탕이라고 합니다. 앞에 선생님이 잠깐 말을 실수했습니다. 자, 포도당과 포도당 만난 것이 엿당, 포도당과 갈락토스 만난 것이 젖당, 포도당과 과당 만난 것이 설탕. 이렇게 이 단당류 두 개가 만난 것을 이당류라고 하고, 다당류에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말, 셀룰로스, 그 다음 글리코젠, 이런 애들이 이런 단당류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다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참고로 알아두자면, 녹말이나 셀룰로스나 글리코젠이나 어떤 거든 분해하면 전부 다 무엇만 나오느냐? 포도당만 나옵니다. 얘를 분해해도 어떤 것을 분해해도 포도당 전부 다 포도당이 붙어서 이런 물질이 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단당류라는 것이 나오고, 지방을 분해하면 누가 나오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방, 흔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모식도로 나타낼 때 지방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밑에 다리처럼 생긴 이게 지방산 3개, 그 다음 위에 사각형으로 그린 게 글리세롤. 그래서 지방산 3개에 글리세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지방. 얘가 지방이고, 이 지방에서 지방산이 1개, 2개 떨어져 버리면, 2개가 떨어져 버리고 하나만 남아 있으면, 하나, 앞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를 뜻하는 영어 모노 글리세롤이 아니라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노 글리세리드라는 말은 이만큼 지방산 2개가 떨어져 나가고 지방산 다리 하나에 글리세롤이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 2개와 모노 글리세리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방산 3개에 글리세롤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만 되면 되기 때문에 모노글리세리드만 돼도 세포로 흡수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글리세롤로 떨어뜨리면 당연히 더 작으니까 더 잘 흡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영양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작은 영양소, 큰 영양소, 작은 영양소, 큰 영양소, 작은 영양소, 큰 영양소, 작은 영양소,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하고, 이걸 담당하는 기관계를 소화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예전에 선생님이 노트 필기했던 것들인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한 영양소는, 우리 몸으로 흡수한 영양소는 종류를 2가지로 나누면,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있고, 그 다음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영양소를 수용성 영양소,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 같은 것에 잘 녹는 영양소를 지용성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라고 하고,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다음 지용성 양분은 소장의 융털에서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교과서가 좀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장의 융털이라는 건데, 여기 소장 있죠? 소장을 그냥 보면 아주 매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좀 그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마치 구두솔에 무슨 털 서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털이 융털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없이 많이 모여서 우리 눈에는 밋밋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융털 하나를 또 확대시켜 보면 융털 안쪽에 뭐 기둥 같은 게 또 있죠. 융털 안쪽에 또 뭐 기둥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기둥을 암죽관이라고 하고 그 암죽관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물질이 지용성 양분, 그 다음 이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양분이 수용성 양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분이 수용성이고 어떤 양분이 지용성이냐?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단당류 나온다고 했고, 단백질 분해하면 아미노산,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때 지방을 분해한 산물, 지방 분해 산물은 당연히 지용성 양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양분. 그 다음에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즉 물을 싫어하는 바이타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이타민 A, D, E, K, 아데크라고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바이타민 아데크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는 지용성 양분이라서 융털의 암죽관 가운데 있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들은 전부 다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더라. 그래서 흡수되는 경로가 두 가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밑에 있는데요. 다 필요 없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얘기, 신경 안 써도 되는 옛날 얘기들. 그리고 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어디 있었지? ATP라는 곳에 들어있더라. ATP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유기물을 분해하면 된다. 유기물은 어떻게 구해? 음식물을 섭취해서, 또는 식물이라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그 유기물 너무 크기가 크니까 좀 잘게 쪼개야 되겠네? 잘게 쪼갠다. 소화했더니 덩치가 큰 영양소가 작은 영양소가 되더라. 이때 큰 영양소 단백질은, 작은 영양소 아미노산, 탄수화물은 단당류,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고, 이 중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바이타민은 암죽관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양분들은 수용성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큰이 아니라 유기물을 결국은 분해해야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유기물을 분해해야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유기물은 과연 어떻게 분해할 수 있느냐?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유기물은 어디서 분해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3학년 가서 뭐 생명과학 2를 배운다든지 하면 또 다른 얘기 또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기물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물론 산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산소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산소를 공급받아야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어디서 산소를 공급받느냐? 호흡계. 우리 몸의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를 받더라. 그러면 유기물이 산소와 만나면 무기물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때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죠?
이 산소는 어디로 받아들인다? 호흡계, 코, 그 다음 뭐 기관, 기도, 폐 이렇게 호흡기관으로 받아들이겠네. 호흡계. 그럼 이때 어떤 무기물이 만들어지느냐? 이때 이산화탄소라는 무기물이 만들어집니다. 유기물을 분해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무기물이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무기물은 그럼 어디로 내보내느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호흡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노트에는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산소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이산화탄소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하는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 여기도 옛날 얘기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몸에 그럼 영양소도 이제 들어왔고 산소도 들어왔는데, 영양소도 산소도 이제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영양소도 들어왔고 산소도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어디지? 순환계.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 혈관 이런 애들 순환계라고 하는데, 그 혈액, 혈관을 타고 소화기에서 소화되고 흡수된 영양소와 호흡기에서 들어온 산소가 우리 몸 곳곳으로 운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환계가 우리 몸에서 얘네들을 운반한다. 다음, 그럼 유기물을 분해하고 나면 아까 선생님이 무기물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유기물을 대표적인 우리가 분해하는 유기물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유기물 분해되는 이제 유기물을 보면, 얘네들이 분해되면 과연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얘네들이 분해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공통적으로 다 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영양소를 분해해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암모니아라는 겁니다. 즉, 탄수화물과 지방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만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아닌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은 특징, 독성 물질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오래 있으면 안 좋겠죠? 독성이 좀 덜한 물질로 바꾸고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가져가면 간에서는 무엇으로 바꿔버리느냐? 요소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요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분해도 되지도 않고 우리 몸에 자꾸 쌓이고 독성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는 요소로 전환을 하는데, 전환하는 장소가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더라. 그래서 내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하느냐? 노폐물이라고 하고,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설에 관계되는 기관계를 배설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나가느냐? 날숨, 숨 쉴 때 나가겠고, 물은 당연히 오줌, 땀, 그 다음 호흡할 때도 나갑니다. 숨 쉴 때 이산화탄소
수증기 형태로 물 나가겠고, 암모니아는 이렇게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 형태로 오줌에 섞여서 이렇게 나간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옛날 얘기.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죠.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 안에서 만나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물 암모니아라는 것을 만든다. 암모니아는 단백질만 만들어내는 노폐물. 그래서 얘는 독성물질이라서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줌으로 나간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으로 나간다. 자, 다음에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기라는 탐구를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ABCD의 요소 수용액, 펩톤 수용액, 암모니아수, 증류수를 각각 담자. 그리고 펩톤이라는 것은 그냥 단백질이 쪼개진 형태.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은 아니고 쪼개졌는데, 그렇다고 뭐 아미노산이 한두 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미노산이 좀 여러 개 붙어 있는, 아미노산이 여러 개는 붙어 있지만 아직 단백질이 되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펩톤에 대한 설명은 옆에 나오죠. 단백질을 중간 분해산물로 펩티데이스에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4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용액을 스포일로부터 5ml씩 뽑아서 각각 시험관에 옮기자. 각 시험관에 암모니아 검출 시약 1을 떨어뜨리고, 암모니아 검출 시약 2를 떨어뜨리고, 암모니아 검출 시약 3을 떨어뜨려서 색 변화를 관찰하자. 결국은 암모니아 검출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집어넣고 암모니아를 한번 검출해보자. 그런데 중간에 무엇을 넣느냐? 콩즙이라는 것을 넣었다. 즉 ABCD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요소 수용액, 펩톤 수용액, 암모니아수, 증류수를 넣고 암모니아 검출 시약을 넣은 다음 그곳에 콩즙을 넣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 변화를 관찰하자. 색깔 변화가 아니라 암모니아의 검출 결과를 기록하자 그랬는데, 암모니아 검출했을 때 암모니아 나오는 곳, 당연히 처음에는 암모니아 수니까 암모니아를 넣은 수용액이니까 암모니아 있었겠죠. 증류수는 물만 있으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펩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이 쪼개진 형태, 잘라진 형태니까 암모니아하고 관계없이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소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소를 분해하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얘는 저분자 물질, 얘는 고분자 물질. 그러면 이제 지금 요소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합쳐진 고분자 물질이니까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으라 그랬냐면은, 이곳에다가 각각 콩즙을 넣으라 그랬죠. 콩즙. 여기다가 콩즙을 넣는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검출 시약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검출되느냐 그랬는데, 펩톤 단백질만 들어있으니까 단백질이 쪼개진 형태만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상관없고, 원래부터 암모니아 있었으니까 계속 있을 것이고, 증류수는 물만 있으니까 안 되는데, 요소 수용액은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암모니아가 생깁니다. 그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콩즙 속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실험이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실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콩즙 속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없었는데 콩즙을 넣고 나니까 암모니아가 생겼다. 생겼네. 요소에서 암모니아가 생겼네. 콩즙에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물질이 들어있겠네. 그 녀석이 누구냐?
뉴레이스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름 한번 그렇게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간단하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왔다, 산소가 왔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보내줘야 된다. 누가? 순환계가. 그 다음에 이 산소와 영양소가 만났다 그랬더니 노폐물이 만들어졌네. 노폐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내지? 순환계. 혈액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들을 끄집어내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오줌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오줌 그 배설계를 통해서 내보내는데도 마찬가지로 순환계가 데리고 다니다가 배설계에 보내서 배설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다양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애들은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별 얘기 없으니까 빨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용어는 기초대사량, 일일대사량이라는 건데, 기초대사량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양, 가만히 있어도 꼭 필요한 에너지양, 이만큼은 내가 있어야 살아간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의 에너지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그럼 살 빠지겠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체중이 감소되겠다. 그 다음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활동을 하면 에너지가 또 필요하겠죠. 말을 할 때 말하는 에너지 양 필요할 거고,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무슨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활동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초대사량, 활동 에너지량을 합하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일일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여기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지장이 없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고 체중이 줄어드느냐? 당연히 섭취하는 에너지량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체중이 빠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체중은 증가할 것이고,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 체중도 균형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읽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성 질환은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를 분해하고 그 다음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이런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생활습관 원인이 돼서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들을 대사성 질환, 그렇죠. 대사성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다. 어떤 게 있느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다. 가볍게 그냥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있느냐.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에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해서 되게 어린 나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처방을 받아야 되는 당뇨병. 그 다음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1형은 인슐린 의존형, 그 다음 2형은 인슐린 비의존형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문제고, 이 경우에는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고, 고혈압도 당연히 알죠? 뭐 혈압이 높은 거, 일반적으로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120, 80이라 해야 되는데 140 부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가볍게 얘기도 그냥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질대사와 에너지, 물질대사와 사람의 물질대사에 관련한 단원은 모든 내용이 끝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좀 생명과학원에서 좀 비중이 좀 떨어지는 내용도 간단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 과제는 노트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소화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소화 흡수, 수용성, 지용성, 양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은 필요 없고, 그 다음 이런 내용들도 다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런 유기물들을 분해하면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노폐물들이 만들어지느냐, 특히 암모니아,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좀 단원의 비중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도 수업을 하는데 좀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이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단원에 대해서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 그냥 용어만 좀 귀에 익히고 이게 무엇이다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